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강독 추구편 6번째 강의. 오늘 6번째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렇듯, 하나의 책을,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완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된 책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읽어보시는 그러한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러한 과정들을 부단히 가지시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도 그 어떠한 한문으로 된 고전도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의 그 뭐랄까 방법이나 아니면 의미를 익히시고 또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러한 책을 한 권 완독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일단 6번째 강의로서 추구편을 마치고요. 나중에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다음 강의에 대한 안내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 했던 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강의를 하고 복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복습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 했었던 시편들에 대한 복습을 하고 6번째 강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마행 천리로요 우경 백무전이라. 마행 부수후요 우경 도과전이라. 도과원이라. 자, 말은 말은 간다는 거죠. 자, 천리로 천리길을 가고 우경 손은 밭을 간다는 거죠. 백무전 백문화되는 그 100개의 일항이 되는 이제 밭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행 구수후, 마행 말이 가니까 요 구두는 망아지 구자죠. 망아지도 수 따를 수 뒤후니까 뒤를 따르고 우경 소가 밭을 가니까 독과 원 독은 송아지 독자죠. 독과 원이니까 원 들판에서 와 누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은 가니까 말이 뭐 길을 가니까 아지는 따라가는데 소는 가니까 어미소가 밭을 갈고 있으니까 송아지는 들판에서 그냥 누워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구주매화락이요 개행 주겹성이라 죽순 황독각이요 고라소학원이라. 자, 요 구주 개구주죠. 근데 요 개구자는 개경과 달리 개구는 좀 이쁘고 작은 강아지를 나타낼 때 이 개구자를 씁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달려가니 매화꽃이죠. 매화꽃이 떨어지고요. 개행 닭이 가니까 닭이 이제 걸어가니까 자 주겹성이라 주겹이니까 대나무 이파리죠. 대나무 그 앞에 걸어가는 닭의 그 발자국 모양이 대나무 모양 그 대나무 모양으로 생겨서 댄립이 이루어진다네. 자, 이렇게 풀이했고요. 그 다음에 죽순 아시죠? 솟아오른 죽순은 황독각이라 했으니까 황누른 송아지죠. 역시 송아지 독자입니다. 송아지 뿌리고요. 골은 고사리골이라 했죠. 고사리. 이제 싹이니까 고사리순입니다. 그래서 고사리순은 소아권이라, 소아 어린아이의 권, 주먹권자죠. 그래서 이제 죽순 황독각하고 고라소하고는 A는 B이다라는 판단문이기 때문에 죽순은 누른 송아지 뿌리요, 고사리는 어린아이 주먹이로다. 자, 이렇게 풀이하면 맛깔나겠죠. 자, 그 다음 천청 일한문이요 해활 고범지라 화발 문장수요 월출 장원봉이라. 천청 하늘이 맑으니. 자, 하늘이 맑죠. 그 다음 일하니까 한 마리의 기러기가 한 마리 기러기가 주어가 되겠죠. 원 그러면 멀리 날아가고요. 해 바다죠. 바다가 더없이 광활하고 느른데, 자, 고범 하면 외로운 돛담배죠. 외로운 돛담배가 지는 뭐 더디다, 뭐 늦다, 지체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돛담배가 더디 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다는 느른데 외로운 돛담배는 더디 가는구나. 화발, 꽃이 피는 거죠. 화발.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자 문장수라. 자, 문장의 나무에서 꽃이 피고요. 월출 장원봉이라. 자, 장원봉에서 달이 떠오른다는 거죠. 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제 이제 문장수와 장원봉은 이제 글귀를 잘 아는
그 선비라든지 뛰어난 그 학자들의 문장을 시로서 꾸며놓은 거죠. 그래서 꽃은 문장수에서 피어나고 달은 장원봉에서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이 류색 황금 눈이요. 눈이라고 그랬죠. 이쁘다, 곱다 할 때 고울눈, 어릴 눈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화 백설향이요. 백설향이라. 녹수 구전경이요. 청송 학후병이라. 자, 류색이니까 버드나무, 유색, 버드나무 색깔 빛깔입니다. 버드나무 빛깔은 자, 황금 눈, 그래도 황금같이, 여기서는 이제 여나 약 아니면 사가 생략되어 있죠. 황금같이 곱다라는 의미입니다. 황금이 곱다가 아니고 황금같이 곱다 해서 이 황금이 뒤에 있는 눈, 곱다라는 수로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화 백꽃은 백설향이다. 자, 그러니까 향기인데 백설 같은, 흰 눈 같은 향기니까 흰 눈처럼 향기롭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백꽃은 흰 눈처럼 향기로워라. 녹수 푸른 물은 구전경이요. 이 구는 갈매기구라고 그랬죠. 갈매기 앞에 거울이요. 자, 녹수 푸른 물, 바닷물이라든지 큰 호수물은 저 위에서 보면 갈매기가 쳐다보면 마치 그 물 표면이 거울 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청송 푸르 소나무는 학후병이라. 자, 학후병, 그 학이 그 병풍에 보면 그 십장생도라든지 산수도가 있으면 그 산수도 뒷면에 나무가 있고 절벽 있고 바위가 있고 소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 이제 학이 날아가는 어떤 형상일 것 같으면, 그래서 푸르 소나무는 학 뒤에 있는 병풍과 같은 그 자연 경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푸르소는 학 뒤에 병풍이라네. 자, 여기 눈자가 어리다 할 때 어릴 눈, 어리다, 곱다, 예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마, 장포도요, 풍소, 양류발이라. 소라고 그랬죠. 소, 빛소자입니다. 머리 빗다 할 때 빛도 되고 명사로서 빛인데, 풍소, 양류발이요. 이라. 부경, 창액어여, 노할, 청산내라. 자, 우마 할 때 마는 갈맞자라 그랬죠. 가는 것, 숫돌에 칼 가는 것. 그 장포도니까 장포 모양을 하고 있는 칼인데, 실제 이제 장포인데 그것을 칼과 같이 생긴 것을 상징화인 거죠. 자, 그래서 비는 장포도를 갈고요. 그 다음에 풍소라고 그랬죠. 소. 바람은 빗질한다는 거죠. 버드나무가 흐늘흐늘거리는, 가지가 흐늘흐늘거리는 것이 마치 사람의 이제 머리카락처럼, 바람이 머리카락처럼 빗질을 하고 있다. 바람은 버드나무 머리카락을 빗질하도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오리부자리죠. 부경, 창해. 자, 오리가 물 위의 표면에서 열심히 그 물갈퀴를 갖고 물질을 하니까 푸른 바다를 가는 것 같아. 밭을 가는 것 같이 그런 발질을 하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로로조, 할청산. 자, 백로는 저 높이 날아 있는 백로는 할청산. 청산을 가르다. 칼로 가르는 것을 할이라고 그러죠. 분할하다, 할복하다 할 쓰는데, 그 청산을, 푸른 산을 가르면서 뒤에 래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황봉녀요. 녀라고 그랬죠. 녀. 아주 이제 시끄럽고 떠들고 있는 시끄러운 시장의 모습이라 했죠. 시장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초록 백마시라. 요 시자도 울다는 거죠. 그 말들이라든지 동물들이 흐느껴 오는 것을 울 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우야 명죽이요 초충 추입상이라. 자, 화홍 꽃이 푸르니 붉으니 황봉 요런 벌들이 시끄럽고. 자, 꽃이 붉다는 표현은 뭐 색깔이 붉은 것보다도 활짝 피어 있으니까 꿀을 따기 위해서 이제 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꽃이 붉으니 꽃이 활짝 피니 그런 의미겠죠. 요런 벌들이 시끄럽고. 초록도 하나하나 풀이해야 됩니다. 푸르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록색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푸르니 하얀마 백마가 울고 있다는 거죠. 우는다는 것은 푸르니까 먹을 게 많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우. 자, 산우니까 산비죠. 산비가 밤에. 산비는 밤에.
명죽, 대나무를 올리고, 수로 목적 관계죠. 대나무를 올리고, 초충. 자, 초충에 풀벌레는 가을에 입상한다. 입상이니까, 상은 여기서 침상상, 침상상이죠. 침상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원수 연천벽이요. 상, 풍, 향일홍이라. 산토, 고륜월이요. 강한 말리풍이라. 원수, 저 멀리 있는 물이니까, 물이 이 바다나 큰 호수처럼 저 지평선 저 멀리 물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아득하다는 표현을 썼죠. 저 멀리 아득하게 있는 저 물 끝은 물은 연천 하늘과 이어져서 벽푸르고요. 상풍, 상은 서리상자고 풍은 단풍풍자죠. 자, 서리 맞은 단풍이겠죠.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서, 자, 해를 향해서, 아니면 햇빛 때문에, 자, 해를 받아서 홍더 불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에. 빨갛게, 하여튼 노랗게 빨갛게 물든 단풍에 서리가 끼면, 그 그냥 얼음이 낀 효과처럼 있어가지고, 햇볕이 들면 더욱더 반짝반짝거리겠죠. 그래서 이제 더욱 더 붉게 보인다는 겁니다. 산은 토하고 있다는 거죠. 산 꼭대기는 고륜월. 자, 외롭고 외로운 륜월이니까 둥근 달이죠. 둥글 륜이니까. 자,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달이 뜨니까 보니까 산이 토해낸다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쓴 거고요. 강은 머금고 있다는 거죠. 머금다는 것은 입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말리풍, 말리나 되는 저 멀리 먼 곳으로 이어지는 그 바람을 강은 계속 품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말리란 말은 강은 길게 굽이 있다든지 저 멀리 강이 이어져 있는 것 자체를, 그 바람도 한순간의 바람이 아니고 계속 그 바람이 이어서 계속 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은 말리의 바람을 머금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천편옥이요. 국산 일총금이라. 백접 분분설이요. 황행 편편금이라. 자, 노는 있을 노자죠. 자, 있을이 응결되다, 맺히다, 그죠? 있을이 맺히니까 그것이 천편옥이라. 그 천조각, 천편의 그 천조각의 구설이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화가 흩어지니까, 일총금이라, 떨기총이라 그랬죠. 한 가지에서 나온 꽃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전부 한떨기라 그랬죠. 한떨기, 황금이로다. 국화가 흩어지니 한떨기 황금 같다는 것이죠. 백접 흰나비죠. 백접 흰나비가 분분설. 요 분분이란 말은 실제 우리도 의견이 분분하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비라든지 눈발 같은 것이 어지럽게 뭔가 어지럽게 흩날리듯 하는 것을 분분이라고 합니다. 자, 흩어질 산자와 같은 개념인데, 의태어, 어떤 어지러운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로 봅니다. 부사어로 보고, 분분설이니까 어지럽게 이리저리 흩날리는 눈이다. 자, 그러니까 흰나비들이 날고 있으니까 어지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황앵, 누런 꾀꼬리는 편편금이다. 편편. 자, 조각조각, 금이로다. 말이죠. 왜냐하면 이 꾀꼬리 날개짓 자체가, 날개짓이 우리 벌새는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죠. 그죠? 1초에 60번, 600번인가? 1초에 한다는데, 벌새 같은 경우는. 그러나 큰 새들은 천천히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누른 꾀꼬리가 한번 날개짓 할 때 보니까 금빛이 보여서 그것이 금빛 한 조각조각 같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심화이나, 산접, 동심화이나요, 산접 수성유라, 빙해 어초약이요, 풍화 안욕기로다. 자, 요 동은 골동자, 골짜기는 되고, 일방적이지, 골이 깊으니, 골짜기가 깊으니, 꽃의 뜻이, 요 계열을 낳자죠. 라인데, 자, 그러니까 봄이 되면
꽃이, 제대로 꽃이 피어야 되는데, 산 골짜기, 깊은 골짜기는 여기서 앞에 골심, 그래, 동심 그랬으니까 골이 깊다는 거죠. 이는 겨울도 늦게 오고, 햇볕이 드는 양도 적고, 온도도 빨리 안 오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꽃은 피어도, 골짜기에 있는 꽃들 좀 늦게 피니까, 여기서 꽃이 피는 뜻이 게으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첩이죠, 첩. 자, 계곡이 첩첩산중처럼 아주 깊다라는 그 수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산첩 그러면 산이 깊다,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첩첩산중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첩은 뭐 꼬박꼬박 쌓는 거죠. 자, 그래서 산이 깊으니 수성, 물소리도 그윽하다, 어둡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그윽하다. 그 다음에 빙해는 얼음이 풀린 거죠. 녹은 거죠. 빙해. 얼음이 녹으니 어초약이라. 얼음이 녹자 물고기가 먼저 처음으로, 다른 것보다는 처음으로 뛸약자죠. 뛰어놀고, 뛰어오르고. 풍화죠. 풍화. 자, 바람이 언화하니, 화사하니. 자, 안욕귀, 기러기 안자죠. 기러기는 욕귀. 하려하다. 그죠? 귀, 돌아가려 하는구나. 자, 그 다음 지난 시간 했던 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임풍량부절이요. 좀 바꿔야 되네, 그죠? 자, 임풍량부절이요. 산월 효익명이라. 죽순 첨엽필이요. 송엽 새사침이라. 자, 임풍은 숲속의 바람이죠. 숲의 바람은 요거는 3수가 아니고 2수가 와도 되겠죠, 그죠? 시원하다. 도 되고요. 자, 숲의 바람에 시원함은 부절, 끊임이었고, 끊이지 않고, 끊을 절자니까. 산에 걸린 달이겠죠. 산달이죠. 산에 있는 달, 산에 걸린 달은 하면 새벽효죠. 새벽인데도, 원래 잉자는 뭐뭐로 인하다는 뜻이지만, 거듭하다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거듭이니까 그대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여전하다라는 부사어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밝다. 익명. 죽순이죠, 죽순. 죽순은 뾰족하죠. 죽순은 뾰족하여 여필. 마치 붓끝과 같다는 거예요. 붓과 같고. 송엽. 소나무 잎이죠. 솔잎이죠, 솔잎. 솔잎은 가늘어서, 요 사자도 위에 같은 여자처럼 뭐뭐 같다, 뭐뭐 닮다라는 뜻이죠. 바늘과 같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할 공부 볼까요? 오늘 할 공부. 어희 신하동이요. 조산 여화락이라. 금윤 현유향이요. 노환 화상존이라 나왔죠, 그죠? 요 희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놀 희자예요. 그러나 희롱하다 할 때도 일반적으로 이제 희롱하다를 롱자는 요래 쓰죠, 그죠? 희롱하다 할 때 희롱 요래 되는데, 희자는 자, 원래 여기 글자 이야기했죠, 그죠? 요게 호랑이고요. 이제 범이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땅에 옛날에 범을 잡으려면 깊게 굴을 파가지고 여기 대나무를 꽂아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다가 장가지를 놓고 이제 풀을 덮어놓으면 호랑이가 지나가다 요 밑에 이제 호랑이가 빠지는데, 그 호랑이가 뛰어오르지 못할 나무에서 와가지고 위에서 이제 화살을 쏘거나, 나중에 호랑이 빠진 화살을 쏘거나, 뭐 죽창을 찔러갖고 죽이는데,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밑에 이제 함정 속에 박아놓은 말뚝 같은 겁니다. 뾰족한 말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오지 못하니까 요 창과자니까 위에서 사람들이 호랑이를 갖고 노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희인데, 희니까 물고기들이 논다는 거예요. 물고기 노는데 어디에서 노냐면 신하. 요 하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면 여러 가지가 써져요. 멜하. 어떤 짐을 매다 할 때 멜하도 되고요. 부담하다, 책임지다, 담당하다, 여러 가지죠. 또 꾸짖다는 뜻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짐이나 화물 할 때, 할 때 화물도 나타내고요. 그런데 여기 또 연꽃, 우리 보면 일반적으로 연꽃 하면 위에 풀초에다가 이을 연자가 이걸 쓰죠, 그죠? 이을 쓰는데 연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꽃이나 연이나 하여튼 연밥 여러 가지 연과 관계된 거, 연과 관계된 거는 요 하자를 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이란 것은 새로운 입대라든지
새로운 그 잎사귀라든지 쭉 그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연못이나 저수지에 연들이 있는 곳에 물고기 지나가면서 새롭게 난 새로운 순들을 건드리면, 자, 연대가, 연잎대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쓰면, 물고기가 희롱하니, 자, 물고기가 돌아다니면서 노니까 새롭게 난 그 연잎이라든지 연잎대가 있죠, 그죠? 연잎대가 움직이고. 자, 여기서는 막, 자, 잎이, 자, 살랑이고, 그렇게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새들이 흩어지니, 여화, 남은 꽃들이 떨어지네. 남을 여자죠. 남은 꽃들이 떨어지네. 자, 그 다음에 금윤이죠. 금윤. 요 젖을 윤자죠. 그지? 검은고가 젖으니, 자, 현은 검은고의 줄현자죠. 줄현자. 검은고 줄이죠. 검은고 줄은 오로지 유인데, 일반적으로 오로지 오직 유인데, 향은 소리가 울려 퍼지란 거죠. 향인데, 소리가 울릴 향자인데. 자, 그래서, 검은고를 타다가 님 생각을 하든지, 이별을 생각하든지,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흘린 눈물이 검은고 타는 손을 타서 검은고 줄에 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고는 젖었어도, 현줄은, 자, 줄은 여전히, 여기서는 오로지라기보다는 여전히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기 낫겠죠. 그 줄은 오히려, 자, 울고 있구나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소리를 내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한이죠. 요거는 이제 화로로자죠. 화로로자입니다. 로한. 화로불이 차다는 것은 이제 화토불이 다 꺼졌다는 거죠. 자, 화로가 식었는데, 차가워도 불은 오히려 있단 말은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히려 상이라는 오히려라는 말이 시상으로 접목할 때는 보다 낫다는 개념은 아니고 여전히 그대로 검은고는 원래 자기가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너무 복받쳐도 소리는 그대로 여전하다는 거고, 화로도 원래 화토불을 피워가지고 그 온기를 피워주는 도구인데, 그래서 불이 오히려 남아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라는 의미보다는 요 상자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검은고는 젖었어도 줄은 여전히 그대로 소리를 내고 있고, 울려 퍼지고 있고, 불이 식었어도, 화로는 식었어도 불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네. 이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이제 검은고나 화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님을 생각하든, 원래 그 기물이 갖고 있고, 기물에 투여하는 그러한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잠깐만요. 아무래도 오늘 좀 강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밀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신하동이, 물고기가 희롱하다, 요거. 그러니까, 새 연잎, 새로 난 연잎이겠죠. 새로 난 연잎이 살랑이고. 자, 물고기 새죠. 새가 흩어지니, 요거 조수로입니다. 그래서, 여화죠. 여화락이니까 남은 꽃이 떨어진다. 한이 하다 라는 개념은 선행절, 후행절로 해석하면 됩니다. 수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검은고가 젖었다. 이것도 주어수로니까 수로, 부사어, 그 다음에 수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검은고줄은 그대로 근데 여전히 소리를 내고 있고 울리고 있고, 그 다음에 화로가 차가워도 화로는 여전히 부사입니다. 부사고, 그 다음에 좀 남아있네. 불은 여전히 남아있네. 자, 그 다음에 추남 아니요 조서모동홍이라 유막앵위객이요 화방 접작랑이라. 자, 춘서 기러기는 북쪽에서 와서, 이게 날에 따라서 북쪽에서 남북으로 왔다 갔다고 하는 철새죠. 남북으로 왔다 하는 철새인데, 자, 날이 따뜻해. 봄이 되면 북쪽으로 날아가고, 가을이 되면 겨울에 추워질 거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북쪽으로,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기러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죠? 아니면, 봄에는 북쪽에서, 가을에는 남쪽에 있는 것은 기러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조서모동이 나왔죠. 아침에는 서쪽에, 저녁에는 동쪽에서 있는 게 바로 기러기가 된다. 기러기가 무지개죠. 무지개홍이죠. 기러기고 무지개이네. 자, 볼 때는 앞에 춘북 추사를 전체를 주로 보고 요 기러기를 수로로 보고 여기 조서모동을 전체를 주로 보고 요 홍이죠. 기러기 홍자를 기러기는 기러기가 무지개 홍자를 수로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봄에는 북쪽에, 가을에는 남쪽에 있는 것이 기러기요. 그러니까 판단문으로 A는 B요 해갖고 수로를 본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서쪽에, 저녁에 해가 지면 동쪽에 있는 것은 무지개이다. 자, 그러면 수로가 되는 겁니다. 유막. 자, 버드나무죠? 자, 버드나무가 있으면 이제 허늘허늘, 이제 잎이 드리워져 있는 요 상태 이제 커튼, 막을 치다라고 하는 막으로 이제 봤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유막, 버들막이랍니다. 버들막. 자, 그 버드나무 옆이라 그 말이죠. 그죠? 아니면 안쪽이란 이야기겠죠. 자, 버드나무 요 막에는, 자, 꾀꼬리죠. 꾀꼬리는 위객, 손님이 되고, 자, 뭐뭐가 되다라는 비동의 의미로 쓴다고 했죠. 해석할 때 쓴다고 했죠. 자, 화방. 자, 꽃이 막 피죠. 그죠? 반대로 이제 꽃이 이렇게 붉게 피가 있으면 요 자체가 이제 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꽃방에는 나비가 신랑이 된다. 나비가 신랑이. 꽃이 암수 술 수도 있지만은 화분물을 날아주니까 신랑이 된다. 나비가 신랑이 된다. 재밌게 해석을 해놨죠, 그죠? 자, 그래서 봄에는 북쪽, 가을에는 남쪽에 있는 것이 기러기요, 아침에는 서쪽, 그 다음에 해가 지면 동쪽에 있는 것은 무지개라네. 그리고 이제 그죠? 버들막이라고. 버드나무막에는 꾀꼬리가 손님이 되고, 화방에는 나비가 신랑이 된다네. 자, 그 다음에 일화천상동이요 풍광초제버로다. 명월 송간조요 청천석상유라. 자, 일화. 자, 일반적으로 요 화자를 꽃화자의 꽃화자라고도 쓰입니다. 꽃화라고 하죠. 꽃화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햇빛을 상징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빛날화라고도 해요. 꽃화의 빛날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화 그러면 그냥 두 개를 쳐가지고 햇빛이라고 합니다. 햇빛. 일화하면 햇빛입니다. 자, 아니면 보면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가? 자, 일본을 일이라고 중국을 또 화라고 해요. 중화라고 그런 의미도 쓰이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일화 자체를 햇빛이라고 하나의 단어처럼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햇빛은 천상동. 자, 그러니까 시냇물 위에서 움직이고 물이 움직인다는 우리 넘나든다, 넘실거린다 그러죠. 자, 그래서 햇빛은 시냇물 위에, 그죠? 내천자니까 냇물 위에서 일렁이다, 넘실거리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붙이면 그 표면에, 그죠? 물이 일렁이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광은 바람빛은 바람빛. 바람에는 색깔이 있습니까, 그죠? 없지만 어쨌든 풍광이랍니다. 우리 풍광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 바람빛은 초제부라, 초제. 제자는 즈음제, 어떤 사이제, 어떤 때, 기회, 시기 정도 나타나있죠. 그래서 초제니까 풀이 있는 사이, 여기는 사이가 낫겠네, 그죠? 풀이 있는 사이에 떠 있다는 거예요. 풀 사이에 떠 있다. 그래서 일화는 햇빛은 천상동이라 시냇물 위에서 일렁이고 넘실거리고, 풍광은 그 바람빛은, 자, 초제 풀 사이에서 뜰부자니까 떠 있다네. 자, 명월이니까 밝은 달이죠. 밝은 달은 전체죠. 송간조요. 소나무 사이에서 소나무 사이로 빛나고 해도 되고, 빛을 쫓자니까 빛을. 소나무 사이를 비추고 있고.
청천, 샘천자고 청은 맑을 때, 그냥 맑은 샘이죠. 맑은 샘은 석상류라, 돌 위에서 흐르고 있다네. 흐르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자, 그래서 일화 햇빛은 시내는 아니고 내 위에서 일렁이고 넘실거리고, 풍광은 바람빛은 풀 사이에서 떠 있도다.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에 비추고, 청천이죠. 맑은 샘은 석상 바위 사이에서 흐르네. 돌 위로 흐르네. 여기 나오는 실질적으로 보면 동부 조류는 전부 다 수로죠. 수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일화, 풍광, 명월, 또 청천은 또 전부 다 주어잖아요. 주어기 때문에 사이 나온 천상이나 초제나 송간이나 석상은 전체 수로를 꾸미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형어가 부사어로 봐야 됩니다. 부사어로. 잠깐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청송 협로생이요. 백운 숙첨단이라. 하풍 성향기요. 중로 적청향이라. 자, 먼저 청송이니까 푸른 소나무죠. 푸른 소나무는, 자, 여기 자체가 주어가 되겠죠. 푸른 소나무는 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낄 협자니까, 끼를 끼고서 생이 난다니까 자란다는 거죠. 소나무는 끼를 끼고서 자란다. 그러니까 수로 앞에 있으니까 여기 부사어라고 보는 겁니다. 부사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운 흰 구름은 쑥. 자, 쑥은 여기서 잘 쑥이 이게 수로예요. 그리고 첨단이죠. 첨단. 그럼 첨은 첨아 첨자에다가 단은 원래 이제 끝단도 되고요. 원래 끝단 헐떡일천 홀전에서 이 단, 천, 전 세 가지로 발음이 되죠. 아무는 이제 바르다 단정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첨아 끝에서 흰 구름은 첨아 끝에서 자고 있고, 즉 그 말은 머물고 있다는 거죠. 첨아 끝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위치 장소니까 여기서 보러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풍이니까 하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뭐 책임이나 부담이나 뭐 여러 가지 뜻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연꽃. 자, 연꽃바람, 연바람, 연꽃바람이라고 되겠죠. 그죠? 연꽃바람은 자, 여기 보냈는데 향기를 보내고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로니까 대나무 이슬이죠. 대나무에 맺힌 이슬이겠죠. 중로. 대나무에 맺힌 이슬은 적이 물방울 적이지만 떨어지다. 물방울이 돼가 떨어지다. 그죠?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적이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물방울 소리가 똑똑 떨어진다. 그죠? 그리고 현대중국에서 요것을 띠디라 그러는데, 자, 요것을 소리로 쓸 때도 요 적을 씁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질 적, 물방울 적입니다. 여기서 근데 수로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청향이니까 맑은 소리. 소리 향도 되고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데는 또 향이. 자, 그래서 대나무 이슬은 맑은 소리를 내면서 맑은 소리로 떨어진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걸 볼 것 같으면, 우리 식문법을 할 것 같으면, 우리 향기는 수로 뒤에서 목적어고, 요거는 보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 전통문법이나 현대문법에서 다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으니까 별 중요하진 않죠, 그죠? 자, 나중에 정확한 이 시간을 가지고 이 목적어냐 보호냐 관한 것은 따로 문법 시간을 따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로 뒤에 향기를 보내고, 그리고 맑은 소리로 떨어진다. 뭐뭐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 실제 이제 보호적 해석이 맞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뭐 대꾸 형태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송 푸른 소나무는 협노생이라. 자, 그러니까 주어 생이 수로입니다. 자, 협노. 자, 좁은 길을 따라서 좁은 길에서 나고.
기를 끼고서 난다는 거죠. 흰 구름은 여기 수로죠. 여기서는 쑥이 처마 끝에 첨다 처마 끝에서 잠자고 있고 이제 머물고 있다는 거죠. 하풍이니까 연꽃바람이라 그랬죠. 연꽃바람은 송 보낸다는 향기를 보내고, 자, 그 다음에 중로니까 대나무 이슬은 물방울 떨어진다는 거죠. 청, 향, 맑은 소리를 내면서 물방울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곡직 풍래급이요. 산고 월상지라 칠솔 명동방요 명동방요 동방요 오동 락금정이라 금정이라. 자, 직곡, 곡직. 자, 요 곡은 골곡자, 일반적으로 골짜기죠. 골짜기고 요 곧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골짜기가 곧다. 자, 골짜기가 곧으니, 자, 골짜기 곧고 바람이 레급 오는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급히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현대중국에서는 레급, 그래가지고 요 급 자체를 그냥 일반적인 이제 보로 봐버립니다. 보를 봐버리는데, 그 사람 따라서, 아니면 다음에 조금 이따 소개할 텐데, 자, 요걸 주어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골짜기가 곧으니 바람 불어오는 것이 급하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바람 불어오는 것이 급하다. 그렇게 하면 급이 또 수로가 되겠죠. 그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에서는 문법 필요 없는데, 자, 골짜기가 곧으니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자, 글로 의미하면 됩니다. 그래서 급히 불어온다. 바람이 급히 불어오고요. 자, 바람이 오는데 급하게 와. 자, 그래도 됩니다. 산고, 산이 높으니 월상. 달이, 요 상은 달 위가 아니고 요 상 자체가 수로예요. 보면 달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떠오르는데 더뎌. 천천히 달이 떠오른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달이 떠오르는 것도 더디기만 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문법 문장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상을 따라서 표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 높은 산이 있는데 달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달이 떠오르는 게 적은 산과 높은 산이 있을 것 같으면 똑같은 위치에 여기 달이 있고, 똑같은 여기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산의 위치에서는, 작은 산 위에는 산이 떠올랐는데 큰 산에는 아직 달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나중에 높은 산에는 달이 늦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걸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산골, 아니면 산골이나 큰 산이 있는 곳에 가면 달을 늦게 볼 수 있고, 해도 늦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자, 산이 높으니 달이 떠오르는 것도 더디기만 하구나. 실솔. 요 실솔은 이제 귀뚜라미 있죠, 귀뚜라미. 귀뚜라미를 실솔이라고 합니다, 실솔. 자, 귀뚜라미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쨌든 실솔은 귀뚜라미라고 하는데, 귀뚜리는 명 운다는 거예요. 울 명함이니까 어디서 장소 나오죠? 여기서 동방이에요. 동자가 골동자라고 했죠. 골짜기 골.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골방이란 골방. 그래서 골방에서 울고 있고요. 자, 오동 락금정이 났죠. 오동나무의 오동이에요. 그지? 나무인데 오동이죠. 오동나무인데 실제로 오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무잎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동잎이라 보면 됩니다. 오동잎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 요 금정으로 떨어진다. 금정. 자, 요 금정은 기본적으로 부산에 가면 금정산이 있죠. 그 금정이 요 금의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요 금이 학자에 따라서는, 아니면 요 시인에 따라서는 오행을 상징할 때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오행을 상징할 때 금은 가을을 상징하거든요. 가을을 상징하고. 자, 그래서 목은 봄을 상징하고, 화는 여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금은 가을을 상징하고, 수는 겨울을 상징해서 오행에서는 이제 배당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을을 상징하다 보니까 잎이 떨어지는 거는 가을이니까 금정이라고 했을 거다. 그 추정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금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뭔가 뭐냐면 오동나무도 색깔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지?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오행의 금은 또 가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을 우물이라고 어떤 곳에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님은 가을 우물로 떨어집니다. 아니면 금정으로 떨어진다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곡직 풍내급이요 산고 월상지라. 자, 월자기가 고더니, 자, 바람 불어 오미, 여기서 얘기하지, 바람 불어 오미 급하다 해놨죠. 그죠? 바람 불어 오는 것이 급하게만 여겨지고, 산이 높으니까 월상, 달이 떠오르는 것이, 요 선행절, 후행절에 주어, 수로, 요 보라 보는 거예요. 보라 보는데, 달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늦게 떠오른다. 그러니까 실제 보면 요 치자가 부사적으로 늦게라고 하면, 요 상 앞에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이 떠오르다는 동사로 쓰일 때는. 아무튼 월상, 이거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제 다릅니다. 아무튼. 자, 실솔 깃두리겠죠. 깃두리가 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동방이니까 골동자, 골짜기, 골방에서 온다. 그 다음에 오동은 락, 금정, 가을 우물이라든지 금정으로 떨어진다. 금정으로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산고 송아리비요 강신 사상류라 화계 자기아우요 화락 금조풍이라. 자, 이건 전체 뭐 어린 골자는 없죠. 산고 산이 높으니, 그죠? 요 주어수로예요. 산이 높으니 송하 여기는 하가 소나무 아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소나무 아래에 위치 장소 나타내죠. 자, 산이 높으니 소나무 아래에 서 있고, 이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아무리 산이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맨 꼭대기에 소나무가 서 있잖아요. 그죠? 그 산은 소나무 아래인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도 위에 정상에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 아래인 거예요. 산이. 그죠? 그래서 산이 높아도 소나무 아래에 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 산이 버티고 서 있다는 거죠. 강심. 강이 아무리 깊어도 모래 위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죠? 강이 아무리 깊어도. 그러니까 깊다고 바다도 그렇고 뭐 깊어도 강이 밑에 강심이 강이 여기 지표면이고 강이 이렇게 흐른다 칩시다. 그 강 아래 아무리 흘러도 아래쪽에는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모래가 있다면 잔모래. 그러니까 아무리 흘러도 흐르는 것은 모래 위에서 흐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래 사자를 써서 모래 위에서 흐른다. 모래 위로 흐른다. 강이 아무리 깊어도, 그죠? 강 깊어도 모래 위에 흐르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화계니까 꽃이 핀다는 거죠. 꽃이 열린데. 자, 근데 자기야, 어제 작자죠. 어젯밤에 비. 자기야우는 어젯밤에 비. 자, 이걸 보면 이렇게 도치를 하는 게 오히려 편하겠죠. 어젯밤 비에 꽃이 핀다. 꽃이 피었는데. 자, 요것도 똑같이, 그죠? 금조풍,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떨어진다네. 자, 근데 이거는 시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물의 대상이나 풍경의 주어를 좀 도치를 해서 더 강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갸우하게 하면 편하겠죠. 자갸우하게 하면 어젯밤 비에 꽃이 피고, 금조풍화락, 그러면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떨어진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산문 같으니까, 세상에서 자, 반대로 꽃이 떨어지는 것은 어젯밤 비 탓인가? 꽃이 피는 것은 어젯밤 비가 내린 탓인가? 꽃이 떨어지는 것은 오늘 아침 바람 탓인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데 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전부 다 보로 봅니다. 왜 보로 보냐? 주어 수로가 결정되고 주어 수로 뒤에 나온 것들은 명확한 목적 대상이 아닌 다음에는 전체적 대상이 아닌 다음에 전부 다 수로로 봐버립니다. 왜? 어젯밤에 열리고 피고 오늘 아침에 떨어진다를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로 수식하는 것 중에 앞에서 수식하는 것은 부사지만 뒤에서 수식하는 것은 부치 수식은 보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상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을 쓰다 보면 그 글의 표현법 기교에서 여러가지 문장 문법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산고 송하리비여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 말이지. 산이 아무리 높아도 소나무 아래 산이 서 있는 거고 버티고 있는 거고. 강심 강이 아무리 깊어도 모래 위에서 흐른다네. 화계 자기하고 그랬죠. 이걸 뭐 도치로 해석하는 게 낫다 그랬죠. 어젯밤 비에 꽃잎이 떨어진다 싶더니 자 요것도 도치죠. 됐구니까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떨어지도다. 꽃이 지누나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 득가무요 타향 봉고인이라 화호난화고리요 지인 미지심이라. 자, 대한, 요 한은 가물다, 가뭄 한자죠. 가물다, 이제 가물한, 가물다. 그래, 큰 가뭄이란 뜻이에요. 큰 가뭄에, 자, 여기 주어겠죠? 야, 득, 얻었다는 거예요. 가무. 요, 달감자니까 단비를 얻었다. 자, 요, 명확한 목적이죠. 자, 그래서 큰 가뭄에 단비를 얻었네. 단비를 얻고. 자, 그 다음에 타향에서, 타향, 요 자체가 수로가 돼. 타향에서 봉 만났다는 건 누구야? 고인. 고인을 만났다. 요 옛 고자보다 요 고자 안에는 우리 중마고우라고 들어봤죠? 그죠? 중마고우. 중마고우 할 때 우리 중마고, 요 고우 할 때 요 고자를 요랬습니다. 고우. 중마고우 할 때 고우, 이제 우리 옛 친구, 그냥 요 고자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 성장 배경을 같이 하고 있던 친구를 고라고 합니다. 그죠? 친구를 고라기 때문에, 타향에서 옛 친구를, 옛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 자체가 고자가 어릴 적부터 같이 함께 자란 친구를 나타내는 게 고자입니다. 그래서 고인을 만났다. 옛 친구를 만났다. 만날 봉자죠. 자, 그 다음에 화호난, 화골 해놨죠. 화호. 자, 호랑이를 요 수로 목적이, 자, 호랑이를 그리는 거예요. 요 그림 화도 되지만 수로로 쓰여서, 자, 그리다는 동사로 썼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는데, 자, 호랑이를 그리는데, 자, 난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수로예요. 그러면 수로가 결정되면 전체가 목적 안에 보란 거예요. 그죠? 여기서 뼈를 그리는 것. 뼈를 그리는 것은 어렵다. 자, 뼈를 그리기는 어렵다. 뭐뭐는 어렵다. 자, 보정 역할로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전체를 요 앞에 있는 호랑이를 그린다는 호랑이를 그리는 것을 수로로 봐버리면, 아니면 호랑이를 그린다는 것은 호랑이를 그렸는데 호랑이를 그릴 수는 있어도 호랑이 뼈를 자, 뼈가 호랑이 뼈겠죠. 뼈를 그리기는 어렵다. 자, 지인, 사람은 요것도 수로 목적어죠. 알고 보면 사람을 알다는 거죠. 그죠? 사람을 안다는 거고, 근데 미지심, 마음을 알 수 없다. 미지, 요거는 요 지자가 수로고 미자는 부정부사로 쓰인 겁니다. 부정부사로. 자, 그래서 마음을 알지 못한다. 사람을 알아도 마음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문법 자체로 설명하기에는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또 우리 문법도 이처럼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법과 고전 한문 문법에 대한 것들은 동일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 문장을 이해하시려면 우리 문법에 정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 득가무라고 그랬죠. 대한 큰 가뭄은 득가무라 단비를 얻고, 타향에서 봉고인이라 고인, 옛 친구를 만난다네. 자, 화호, 호랑이를 그렸는데 호랑이를 그려도 호랑이 뼈를 그리기는 어렵고, 사람을 알아도 마음을 알 수 못한다. 알 수 없다. 맞죠? 마음을 알 수 없다. 사람을 알아도 마음을 알 수 없다네. 시적인 거 쓰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수거 불부해요. 오늘 다시 불어봐야 됩니다. 부사로. 언출 난갱수락, 난갱. 여기도 경이 아니고 갱이라고 해야 됩니다. 부사로 읽을 때는. 그래서 수거 불부해요. 언출 난갱수락. 학문 천재보요. 단물 일조진이라. 자, 수거. 물이 간다는 거죠. 물이 흘러가겠죠. 물이 가는 거는 물이 흘러가는 거죠. 물이 가다 그렇게 하면 발을 걸어서 가니까 물에 맞춰서 맞는 우리 동사를 쓰면 됩니다. 물이 흘러가니, 아니면 물이 흘러가는데 불부해. 자, 요 부로 읽었기 때문에 요 다시 부예요. 복이라면 회복하다라는 동사로 쓰이지만은 요 부로 읽을 것 같으면 뒤에 돌회, 돌아올 회자죠. 돌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물은 한번 흘러가면, 그죠? 물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언출. 자,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나가버리면, 그죠? 말을 한번 나가버리면, 똑같죠? 갱수라. 요 다시 갱자죠? 요것도 다시입니다. 갱이라고 씁니다. 경이라고, 고치다 하면 그죠?
명사시간으로, 명사로 보면 이제 시간 나타낼 때도 초경, 1, 2경, 3경 할 때 경도 되지만은, 경이라고 하면 고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이제 거두다, 담다는 거죠. 자, 거둘, 다시 거두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다시 거두기 어렵다. 말을 한번 내뱉으면 다시 거두기 어렵다. 수로, 여기, 뭐지? 다시 거두는 것이 어렵다죠. 거두는 것, 다시 거두는 것이 어렵다. 그 전체 수를 요걸로 봐야 됩니다. 자, 학문, 천재보요, 학문. 자, 학문 자체를 하나의 학문이란 명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맥상 뒤과 요 선행절, 후행절로 봤을 때, 자, 글을 배운다는 것, 글을 배우니, 글을 배우면 여러 가지 뉘앙스가 나올 수 있겠죠. 천재보요제. 요 제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요 제가니까 차에 싣는 것, 실어서 운반하고, 아니면 쓸 때 기재하다, 막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머리 얹고 가는 것도 이제 제고, 여러 가지 제가 있는데, 요 제자에는 또 다르게는 비슷하게 생긴 요자 있죠. 우리 보면 추대하다 할 때 대. 떠받들 대자가 있죠. 떠받들 대자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요. 또 이 의미에서 해나 년을 나타내는 단위로도 쓰입니다. 이 제자가. 자, 그래서 여기는 천재 보니까 천년이란 의미로 쓰이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인 양수 봤을 때. 자, 그래서 글을 배운다면, 글을 배운다는 것은 천년의 보배요. 그 말이에요. 글을 배운다는 것은 천년의 보배요. 자, 보배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물건을 탐한다는 것은, 그죠? 자, 일조진이라, 하루아침이죠. 하루아침에 티끌이네. 자, 물건을 얻어봐야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는 거죠. 자, 글을 배워 놓으면 천년 동안 나는 보배와 같이 되고, 물건을 탐하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는 말과 같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적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전체 요 한실한 개념은 명확하게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라는 의미 개념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상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말로 풀이하면 됩니다. 자, 물이 흘러가니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 번 내뱉은 말을 한 번 내뱉으면 다시 거두기 어렵다네. 자, 학문, 글을 배운다는 것은 천년의 보배요. 제자가 년으로 쓸 때 천년의 보배가 되는 것이요. 탐하다. 물건을 탐한다는 것은, 자, 그죠? 일조진이가 하루아침에 먼지진, 티끌진, 그죠? 티끌이 된다네. 티끌이라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 이태백이요, 필법 왕희지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유명한 글귀죠. 자, 원래 여기 추구에 출전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거 썼잖아요. 자, 문장 이태백이라. 이태백이는 뭔지 알죠? 그죠? 이태백이 200인데, 당나라의 시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의 자가 태백이에요. 호는 참 많습니다. 청년거사, 취선옹, 적선옹. 자, 그래서 그 당나라 당시에 두보와 더불어서 시의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두보는 근체시를 확립하고 뭔가 율격을 맞추고 유가적 논리에 맞추려고 한 방면에 요 200은 보다 자유로운 서정시에 뛰어나고요. 보면 어떤 두보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성, 근체시처럼 운율에 맞추어서 하는 아주 규범적인 생각이나 작법을 가진 데 비해서 요 이태백이는 아주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술 한번 마시면 300잔도 마셔야 되고요. 이 사람의 시는 나중에 많이 읽어볼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약에 되면. 아무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외가가 부자죠. 엄청난 부자였고, 그래서 아주 낭만적이고 기적적인 시풍, 특히 이제 그 당나라의 왕가와 같은 성씨를 쓰고 있고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도 있죠. 자, 그래서 문장에는 이태백이 어뜸이라, 문장은 이태백이 어뜸이라 그 말이죠. 문장은 이태백이요. 필법, 필은 붓으로 쓰는 여러 서체, 글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희지, 많이 들어봤죠? 왕희지 책. 이 사람은 중국 진나라 때 사람이죠. 진나라. 이 진자는 요 진자를 쓰는데, 요 진자는 자, 이제 한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세우게 되는 사마시들이 세우게 되는 진나라입니다. 응?
위진남북조 시대 할 때 그 진나라인데, 진나라 시대 때 서예가고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서체는 아주 대단하고 아주 뭐 귀족적이고 아주 귀족적인 서체, 깔끔하고 귀족적이고 고풍스러운 서체에 완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필법은 왕이지죠. 자, 그래서 문장은 이태백이 어뜸이고 필법은 왕이지가 최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일일 부독서, 불독서가 부독서라고 해야 되겠죠. 하루에 부독서, 글을 읽지 않으면, 자, 구중 입안에서 생형극, 요 가시나무나 가시나무형 가시극이라 그러죠. 그죠? 가시가 돋는다 그러죠. 생형극, 그러면 형극이라 그러면 형극. 자, 여러분도 한 번씩 봤을 겁니다. 족자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액자에 들어서 일자로 요거를 한 줄로 쭉 써놓고 이쪽에 우리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이 잘린 안중근 의사의 수결을 딱 해놓은 그 액자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이라는 유명한 글귀를 써서 유명하기도 하죠. 자,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제 형극 글자를 보면 형극 밑에 이제 형을 봤다는 거고요. 형을 받고 그 다음에 요 하나를 쓰면 이렇게 하나를 쓰면 요거는 가시자라고 가시자고 요 두 개를 쓰면 요 형극한테 가시극이고 그 다음에 가시를 가지고 칼도를 쓰면 요거 찌를 자자고 또 비슷한 형태의 이런 형태 입구가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묶을 속자죠. 이 글자를 구분 잘 하시고 아주 일일 부독서니까 하루에 독서, 부독서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해서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 말을 이 글귀를 원래는 출구에 나와 있는 글인데 안중근 의사가 더 유행을 시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 이 글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하면 2009년 하얼빈연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죠. 그러고 나중에 여순 감옥에 리슌이라고 하죠. 여순 감옥에 끌려가서 나중에 사형을 받게 되는데 당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하도 이제 고아하고 기품 있게 지내다 보니까 그 당시 일본인들도 감화되어 가지고 글도 잘 쓰고 하니까 일본인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그 유목 그제 지필물을 갖고 와서 붓으로 뭔가 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유목이 거의 한 50여 점이 된다고 하는데 그중 한 점이 바로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이라는 거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보물로도 지정되어 있죠. 아무튼 일일 부독서요 구중생형극이라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네. 여러분들한테 참 필요가 하겠죠, 그죠? 자, 다시 살펴보고요. 자, 문장은 이태백이 어쩌미요 필법은 왕이지가 최고라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일일 하루라도 부독서 글을 읽지 않으면 구중 입안에서 그죠? 여기 형극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 좀 보가 되겠죠? 자, 가시가 돋는다네, 난다네. 축의 전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화유 중계일이요 인무 갱손 여기도 갱이라고 했나? 갱소년이라. 백일 막허송이요 청춘 부제래라. 자, 화유가 화유죠. 화유. 자, 꽃은 유가 있으니까 여기 수로가 되겠죠. 주어 수로. 자, 중계일. 중자나 갱자 요 중이 무겁다는 뜻도 있고 소중하다는 뜻도 있지만 부사로 쓰이면 다시란 말도 있죠. 다시 거듭. 같이나 거듭. 자, 계일이니까 필날. 자, 꽃은 다시 필 날이 있고. 자, 이거 전부 다 전체가 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은 무 없다는 거예요. 갱소년. 다시 소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소년이 될 수 없다. 자, 갱소년이니까 원래 여기 이야기할 때 갱소년 하면 소년을 명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사가 왔다는 거는 이 자체가 수로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년이 되다. 그러니까 소년이 될 수 없다 되는 거고요. 요 계일도 다시 꽃이 피다. 해가 나다. 그러죠? 다시 피는 날이죠. 피는 날. 다시 피는 날이 되다. 이런 말로 필 날이 있다. 어쨌든 꽃은 다시 필 날이 있지만은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될 수는 없도다. 자, 백일 하면 일반 대낮 백일 청춘에
대낮, 맑은 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100일은 젊은 날을 100일이라고 합니다. 자, 100일, 자, 젊은 날을 할 때, 자, 하지 말라라고 이제, 자, 여러분들도 하지 말라 하는 금지사죠. 허송하지 말라 하는 거죠, 허송. 자, 헛되이 보내지 말라. 허송이니까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러면 요 허는 부사로 쓰였고 송이 수로로 쓰인 거예요. 부정부사여고 금지 명령어고. 자, 그래서 헛되이 보내지 말라. 젊은 날 헛되이 보내지 말려나. 그 말이죠. 청춘은 부재래라. 재래. 요도 두 제자고 다시 제자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네. 청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네. 자, 여러분들 중에 초학자 중에 연소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수가 많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화유중개일이나 화유. 자, 꽃은 유중개일. 거듭 다시 필 날이 있지만 사람은 갱소년이라. 갱소년. 다시 소년이 될 수 없다네. 자, 100일은 젊은 날이라고 여기서는 그죠? 시적으로 100일 젊은, 인생을 보면 100일이 젊은 날입니다. 하루를 볼 것 같으면 대낮이라 보게 되어 있지만은, 자, 막 허송하지 마라. 아니면 헛되이 보내지 말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허가 헛되이라는 부사로 쓰였고, 송이 보내라는 수로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젊은 날 헛되이 보내지 말고, 청춘은 부재래라. 자, 레가 여기서는 수로가 되겠죠. 재래, 다시 오지 않는다. 부정부사, 일반부사. 자, 다시 오지 않는다. 청춘은 다시 오지 않을지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했고요. 자, 시간은 없지만은 오늘 배웠던 거 빨리, 그죠? 늦게 말고 빨리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요 연습과 같이 해놨는데, 그죠? 자, 어희 신화동이여 조자 여화락이라 금륜 현유향이여 노한화 상존이라. 의미가 있죠, 그제? 꽃의 물고기 희롱에 새로 난 잎이 신랑이고 새가 흩어지니 여화 남은 꽃도 떨어지는구나. 금륜 검은고는 젖었는데 요 검은고 줄은 그대로 여전히 울리고 하루는 차가운데 불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도다. 오늘 시간 조금 초과할게요. 춘북 추남 아니요. 조서모동홍이라 유막 앵위객이여 화방 첩작랑이라. 자, 봄에 북쪽으로 가을에는 남쪽으로 가는 것이 기러기여 아침에는 서쪽에서 저녁에 해가 지면 동쪽으로 피는 것은 무지개라네. 유막, 그죠? 버드나무 막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있는 것, 막에는, 자, 꾀꼬리가 손님이 되고, 화방에는, 꽃 화방이죠. 꽃 화방에는, 나비가 신랑이 된다네. 자, 일화 천상동이요. 요 일화 자체가 햇빛이라고 그랬죠. 햇빛. 요 화자도 꽃 화지가 있는 빛날 화자가 되고요. 자, 햇빛은 천상동, 자, 시냇물 위로 넘나그리고 움직이고 흐르고 다 되는 거예요. 풍광은 바람빛인데 바람빛은 풀 초제부라 풀 사이에서 뜨고요. 자, 뜬다네. 명월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 소나무 사이를 비추고 청수 맑은 샘은 자, 바위 위 돌 위로 흐른다네. 석상류 해야죠. 석상류. 청송 협로생이요 백운 쑥첨단이라. 청송 푸른 소나무는 협로 길을 끼고서 길협자죠. 길을 끼고서 나 있고요. 백운 흰 구름은 쑥 머문다 잔다 그죠? 첨단이가 처마 끝에서 흰 구름은 머문다네. 하풍 연잎바람이죠. 연잎바람은 송 보내온다. 향기를 보내고요. 중로 하면 대나무 이슬은 물방울이 떨어지다 할 때 적이라고 그랬죠. 물방울을 떨어뜨리는데 청향 맑은 울림 맑은 소리를 떨어뜨린다. 그런 얘기겠죠. 대나무 이슬은 맑은 소리로 떨어지는구나. 한글로 푸는 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글로 되어 있는 시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곡직, 풍래, 급이요, 상고, 월상지라. 그래서 골짜기가 고드니 바람이 오는 것이 급하고요. 산이 높으면 달이 떠는 것, 상이 떠오르는 거죠. 달 떠오르는 것이 더디다네. 더딜지자죠. 실솔명 동방이요. 자, 실솔 깃뚜리라죠. 깃뚜라미, 깃돌이는 운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골동자니까 골방에서 울고요. 오동은 오동잎은 금정, 요 우물정인데 요 금은 오행에서 금이 가을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을 우물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오동잎이 떨어지는 거니까 가을이니까 아무튼 그런 중의적 역할이 있고, 자, 그래서 금정에 떨어진다네. 산고 송아리비여 강, 심, 사상류라. 산고 산이 높으니 소나무, 산이 아무리 높아도 소나무 아래에 서 있고, 강, 심, 사상, 강이 아무리 깊어도 그 말이죠. 강이 깊어도 강바닥에는 모래 위에서 흐른다네. 화개사기하우여 화락 금조풍이라. 이거는 도치라는 게 낫다 그랬죠. 어젯밤 비에 꽃이 떨어지더니 오늘 아침 바람에 어젯밤 비에 꽃이 피더니, 그죠?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대한 득가무요. 대한 큰 가뭄에 단비를 얻고요. 타향에서 본 고인 옛 친구를 만나는구나.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는데 뼈를 그리기 어렵고, 자, 호랑이를 그리려 하는데 뼈를 그리기는 어렵고, 사람을 알려고 하는데 마음을 알지 못할 수가 없다. 자, 수거 불부회요 언출 난갱수라. 자, 수거 물이 흘러가니, 물이니까 가다는 흘러간다는 거죠. 불부회 돌아올 수 없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없고, 돌아갈 수 없고, 날출이니까 한 번 말이 뱉어지고 나오면 다시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학문 천재보여 탐물 일조진이라. 학문, 글을 배운다는 것은, 글을 배운다는 그 일은, 그죠? 글을 배우는 작업,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00년 동안, 천재가요, 한 해, 두 해 할 때, 해세와 똑같은 개념이 되죠. 1000년 동안 나중에 누리게 될 보배로운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 글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 남아있는 생들의 아주 값어치 있는 보배와 같은 그런 행위란 거예요. 작업이란 거예요. 탐물, 외물, 물건을 탐한다는 것은 일조진이나 하루아침에 티끌과 같다네. 자, 물건을 탐해봤자 나중에 결국은 살 없어지고, 돈을 벌어봤자 돈을 뭐 쓰기 위해서 있지만은. 자, 문장이 태백이요 필법 왕이지라. 자, 문장은 이 태백이 으뜸이요 필법은 왕이지가 최고라네. 일일 부독소면 구중 생형극이라. 하루라도 부독서 글을 읽지 아니하면 구중 입안에서 형극이 생긴다. 생형극, 가시가 생긴다. 가시가 돋는단 말이죠. 자, 마지막이죠. 화유 중계일이나 인무갱소년이라. 자, 화유, 자, 주어 수로가 되어버렸죠. 그 중계일. 꽃은 다시 거듭 필 날이 있지만은, 인무, 사람은, 자, 주어 수로 뒤에. 자, 다시 소년이 될 수 없다네. 백일 막허송이라. 청춘 불재련이라. 자, 근데 100일, 젊은 날이죠. 젊은 날은 막 하지 말라고 그랬죠. 허송하지 말라. 자, 헛되이 보내지 말라. 송이 전체 수로고요. 다 부사입니다. 부정부사고, 그냥 일반 부사죠. 자, 헛되이 보내지 말고, 청춘은 부재하니라. 청춘은 부재래 다시 오지 않느니라. 아니한다네. 자, 이렇게 해서 간략 하나만 전체 추구편을 다 살펴봤고요. 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두 번, 영상 강의를 2번 보시고, 그냥 이거 10번, 20번씩 글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실제 뜬금없이 생각이 나면 나중에, 본문을 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한문을 잘한다는 거는, 뭐랄까,
어느 한 글자, 한 단어를 많이 외우려면 한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문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한문 실력은 문장을 익혀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의 한자와 단어, 우리 한자어라고도 하죠, 우리말처럼. 그래서 벗어나야만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나고 나중에 그 문장을 익혀야 완성이 됩니다. 지금 추구를 하고, 제가 추구 다음에 하고자 하는 강의는 일단 계몽편입니다. 계몽편인데, 원래 추구 전에 이 사자수학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지만은 계몽편이 한 2편 나가면 사자수학도 그 사이 끼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자수학도 이제 여러분 추구를 한번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자수학은 더 쉽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추구 이전에 사자수학을 옛날 서당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사자수학을 배우게 되는 위에 추구를 배우게 되지만 추구를 경험하시고 추구를 통해서 틀을 잡으시고 사자수학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자수학을 하는 이유는 일단 계몽편은 닿지만은 기본적인 단어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논어나 중령과 같은 그런 어려운 사서상경 어려운 것을 읽기 전에 이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사서상경을 읽든 아니면 뭐 장자, 노자나 장자를 읽어본들 여러분의 와 닿지 않습니다. 그 눈으로 볼 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뭐 논어라고 명자 같은 경우 글자 한 5천 여자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거 뭐냐, 도덕경이라는 노자도 한 5천 여자밖에 안 됩니다. 글자가. 글자 수가 5천 여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그 도덕경을 몇 번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을 수가 있어요. 논어요. 논어에 읽는데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안 걸립니다. 실제 글자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 실력, 이 문장 실력을, 기본 문장 실력 익히면요, 이제 우리 같은 지금 한글로 된 아주 뭐 작은 글자로 된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500페이지 분량의 그 문장이 아니란 겁니다. 한자로 된 책은 아주 얇아요. 글자 수도 얼마 안 됩니다. 괜히 그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아주 뭐 간단해지게 욕을 하다 보니까 무슨 책들이 전부 다 몇백 페이지, 뭐 200, 300, 400페이지, 뭐 심지어는 500페이지 같은 그러한 뭐 풀이를 한다고 나와 있지만은 원문을 배우면요, 이 한 권 자체를 읽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읽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한자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는 이 추구나 사자수학 계몽편은 왜 기초를 탄탄히 해야 하냐면 나중에 원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잡기 위한 기초 작업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뭐 잡설은 길고요. 추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다음 강의는 계몽편 사자수학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추구편 함께 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사자수학과 계몽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